가열 플러그 교환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부품이 가열 플러그입니다. 이쪽으로 키를 넣으면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어스가 됩니다. 여기 끝을 잘 보실까요? 이 부분이 빨갛게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가열시켜 줍니다. 곧 차가운 공기가 들어갈 때보다 더운 공기가 들어갈 때 시동이 잘 걸린다. 그런 차원에서 디젤 자동차에서는 가열 플러그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디젤 자동차는 가열 플러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가열 플러그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나? 시동이 걸리긴 합니다. 시동이 지연이 발생한다. 과연 시동 지연이란 몇 초를 얘기하는 것인가, 몇 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가열 플러그가 있으면 분명히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열 플러그가 없어도 시동이 잘 걸린다. 그런 차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가열 플러그가 4개 다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가열 플러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동이 잘 걸려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동이 잘 걸리는 자동차는 왜 그럴 것인가? 여기서 이 커먼레일 자동차에 대한 인젝션의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파일럿 분사. 둘째, 메인 분사. 셋째, 포스트 분사입니다. 이것과 가열 플러그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께서 하나를 기억하셔야 할 것이 파일럿 분사입니다. 파일럿 분사는 가열 플러그의 대용입니다. 곧 가열 플러그가 고장이 나도 파일럿 분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동 잘 걸립니다. 고로 가열 플러그 믿고로 파일럿 분사, 즉 가열 플러그가 고장이 났어도, 가열 플러그가 작동하지 않아도 파일럿 분사가 존재한다면 시동은 일반에 걸린다. 내 차는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파일럿 분사가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일럿 분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머리 아픈 그림 같죠? 사실은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PV 선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피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역시 피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피스톤이 2개냐? 뭐 2실린더라서 2개가 아니고요. 위를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TDC와 BDC가 있습니다. 상사점과 BDC 하사점입니다. 피스톤은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죽은 점, 톱 데드 센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텀 데드 센터입니다. 톱 데드 센터와 바텀 데드 센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피스톤을 다시 옆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상사점에 있다가 피스톤이 내려갑니다.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졌다가 다시 압축을 하면, 피스톤이 상사점을 향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때요?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그리고 사바데 사이클. 이 사바데라는 말은 복합입니다. 곧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성한 것을 합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오토 사이클을 정적 사이클,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 그러는데, 여기서는 일단 배제하고 오토 사이클보다 성능이 좋은 것, 곧 디젤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젤 사이클보다 더 좋은 것이 커먼레일입니다. 사바데 사이클. 빨간 선이 표시하는 이 부분의 면적을 보시면 이게 곧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곧 작은 연료를 태워서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가열프라그 했습니다. 디젤 자동차에는 가열프라그가 다 있다. 그런데 커먼 레일엔 가열프라그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곧 시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일반 디젤 사이클은 가열프라그가 어디냐? 흡입 통로에 있습니다. 흡입 매뉴얼 쪽에 가열프라그가 있는 차도 있고 안쪽으로 즉 흡입 매뉴얼 안쪽에 있는 가열프라그도 있다. 그리고 가열프라그가 충분히 가열이 되려면 전기가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이 작은 열이 공간 속에서 많은 공기를 충분하게 데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파일럿 분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일럿 분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금은 파일럿 분사가 1 그리고 이쯤에서 파일럿 분사 2를 합니다. 파일럿 분사 1과 2를 통해서 압력을 쭉 올려주면 상사점을 지나자마자 여기서 주분사, 메인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타고 나가면서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즉 파일럿 분사 1도 2도 사라졌다. 그러면 디젤보다는 압축비가 약간 높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약간의 압축 압력은 올라가고 압축열도 올라가지만 시동성은 약간 떨어질 것입니다. 그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파일럿 분사 1과 2가 살아있으면 즉 엔진 온도가 충분히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 밤새껏 세워놨던 자동차 아침에 시동을 겁니다. 날씨가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겠죠. 그러나 파일럿 분사는 이루어집니다. 즉 충분히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때문에 파일럿 분사 1도 2도 실행이 되면서 압축 압력을 쭉 올려준다. 곧 이 권영우가 방송에서 했던 말 중에 T2라고 했죠. 압축말 온도. 이 압축말 온도를 높여주면 시동이 잘 터진다. 시동이 빨리 된다. 고로 파일럿 분사가 살아있으면 시동 잘 됩니다. 즉 가열프라그가 단선이 되든 가열프라그 속이 터졌든 시동은 문제없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이게 뭔지 또 질문하실 분은 없겠죠. 크랭크축입니다. 크랭크축은 돌면서 피스톤은 상사점과 하사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랭크축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디젤 자동차에서 시동성이 늦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가열프라그를 교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가열프라그 교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열프라그를 바꿔도 시동이 잘 안 되는 디젤 자동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흡입 공기가 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즉 정상적인 통로보다 좁아진 통로다. 왜? 바로 오염이 돼서요. 두 번째, 밸브 간극이 잘못 맞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젤 자동차가 있다면 엔진에 붙어있는 로크암 카바가 있습니다. 엔진 맨 위에 있는 카바, 밸브실 카바라고도 하는데 정상적인 명칭은 로크암 카바라고 합니다. 로크암 카바의 상면에 손가락 3개 정도 폭으로 또는 2개 정도 폭으로 해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밸브 간극, 흡입 측 얼마, 배기 측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기 측 밸브 간극보다 배기 측 간극이 큽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흡입 측보다는 배기 측의 밸브가 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밸브가 늘어날 걸 계산해서 즉 간극이 좁아질 걸 계산해서 미리 간극을 키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흡기 밸브나 배기 밸브나 늘어나는 양이 같이 된다면 굳이 배기 밸브 간극을 키울 필요가 없겠죠. 곧 흡입 효율과 배기 효율이 좋아야 충분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것을 압축했을 때 압축말 온도 값이 높아진다. 그런데 배기 밸브가 늦게 열리니까 흡입 밸브가 열려서 공기가 들어올 때 연소실에 충분한 공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공기를 압축했으니까 압축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어도 압축말 온도 T2 값은 낮아진다. 거기에 경유를 분사한들
시동이 빨리 되겠느냐 또는 출력이 정상 나오겠느냐, 연소가 다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압축말 온도가 낮은 곳에 경유 분사를 하면 완전 연소가 안 이루어질 것이고 출력도 약해질 것이고 매연도 나온다. 그러면 흡배기 밸브 간극을 조정하고 흡입이 잘 되도록 배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서 선박자가 잘 맞으면 시동 잘 걸립니다. 가열 플러그 선 잘라도 걸립니다. 아셨죠? 여기서 밸브 간극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는 밸브 개폐 시기 선도라고 합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 빨간색 실선, 여기가 정상적인 밸브 오버랩 구간입니다. 밸브의 겹치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흡입 밸브가 열려 있고요. 또다시 이렇게 나가서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흡입이 되면서 양쪽 밸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나쁜 가스를 빼냅니다. 밖으로. 그런데 배기 밸브가 늦게 열리면 여기 있는 잔류의 가스가 남아있다. 고로 충분하게 들어올 신기가, 새로운 공기가 부족하게 된다. 압축말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는 밸브 간극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밸브 오버랩이 좁아진 상태가 됩니다. 좁아졌다는 얘기는 압축 구간입니다. 여기 파란색 실선에서 이쪽 파란색 실선까지 여기가 압축인데 압축 구간이 약간 길어졌을 망정 흡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압축말 온도 T2 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밸브 간극을 정상적으로, 즉 흡배기 밸브가 균일하게, 배기 밸브가 늘어나더라도 그건 열 받은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 엔진의 연소 상태를 개선해주면, 또 엔진의 온도를 제어해주면 늘 일정한 밸브 오버랩을 통해서 정상적인 압축말 온도 값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밸브 간극의 중요성을 다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커먼레일 자동차에서 시동 지연이 온다. 그러면 가열 플러그를 교환해야 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성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커먼레일 자동차라고 하고 밸브 개폐시기 선도를 방금 전에 봤던 일반 디젤과 커먼레일 자동차의 차이점을 반대로 표시했습니다. 커먼레일 자동차는 HLA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HLA가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엔진 오일의 영향을 받는다. 오일 점도가 안 맞으면 현재 정상적인 오버랩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커지면 흡입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압축 구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이니까 빨아들였던 공기가 다시 흡입구 쪽으로 역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차를 보면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오염이 새카맣게 아주 떡이 됩니다. 스푼으로 긁으면 막 한 주먹씩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오염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밸브가 뜬 상태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압축말 온도 T2 값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열 플러그를 통해서 흡입 공기를 가열을 한다 해도 시동성은 정상적인 압축이 될 때보다 늦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커먼레일 자동차 모두가 다 밸브의 오버랩의 각도가 어떻게 좁아졌느냐 커졌느냐 안 된다.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시동성, 연소성, 출력, 연비 모두가 다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흡입 효율 개선, 배기 효율 개선, 오버랩 구간에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흡입이 잘 되려면 배기가 역시 잘 되는 통로가 충분히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배기 밸브 간극을 키워나오면 배기가 덜 든다. 곧 흡입을 잘 못한다. 또 DPF가 막혀있다. 그러면 흡입이 잘 안된다. 흡입과 배기는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정비가 됐어도 배터리 성능이 약해서 엔진을 돌리는 힘이 약하면 쉥쉥쉥 돌릴 때와 쉥쉥쉥쉥 돌아갈 때 어느 때 압축말 온도가 높아지겠습니까? 피스톤이 천천히 오르락 내려가면 연소 실적의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움직이면 이 안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경유를 뿌려야 시동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과 스타트 모터의 회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배터리는 교환했는데 스타트 모터가 실룩 돌아간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결국 압축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동성이 나빠진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또는 밸브 간극을 잘 조절해서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압축이 잘 되도록 하면, 요즘 자동차 압축 많이 안 틀어지죠. 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평상시에 엔진 오일을 잘못 사용해서 또는 밸브 간극 조정을 잘못해서 압축성이 떨어졌다. 그 압축성을 향상시켜주면, 개선하면 압축말 온도 T2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동은 잘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냉각수 온도. 아니, 시동 거는데 냉각수 온도가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의 자동차 엔진은 20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냉각수 온도가 30도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슈한테 보냈어요. 20도의 온도를 이슈로 보낼 때 연료 분사량과 30도로 인식하고 이슈로 보냈을 때와 연료 분사량의 차이가 있다. 곧 연료 분사를 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비 불량으로 시동성이 떨어진다, 낮아진다. 그리고 연료 분사 조건입니다. 레일 압력이 낮으면, 인젝터 분사가 잘못되면, 또 인젝터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그때는 시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시동 잘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예고하겠습니다. 파일럿 분사, 메인 분사, 포스트 분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커먼웨이 자동차의 3단계 분사인데, 포스트 분사는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을 가지면 가열 플러그가 없어도 시동이 잘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가열 플러그를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나 제가 사용하는 자동차나 아직 가열 플러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단해보면 가열 플러그가 다 고장났습니다. 4개가 다. 그런데 시동성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고장난 가열 플러그인데도 시동이 잘 걸린다. 안 그렇습니까? 곧 파일럿 분사가 잘 되고 있다. 압축 효율이 좋다. 흡입 효율도 좋다. 배기 효율도 좋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열 플러그가 없어도 또는 고장이 났어도 가열 플러그로 연결된 전원선을 잘라버려도 시동에는 지장이 없다. 왜? 파일럿 분사 때문에. 파일럿 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동 지연은 온다. 그때는 가열 플러그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 가열 플러그는 잘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가열 플러그는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차 성능이 좋으면 가열 플러그를 안 바꿔도 되더라. 손댈 필요도 없더라. 고장나도 시동 잘 걸리고 매연도 안 나오고 힘도 좋고 출력도 좋다. 어쨌든 간에 가열 플러그에 대한 내용을 몇 년 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찍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